폭락을 해도 그 분양권을 주준 사람 책임이고, 폭등을 해도 그 사람이 누리는 어떻게 보면 복이 되는 건데, 그거 갖고 다 뭐 투기꾼이니 뭐니, 검단 신도시가 뭐 쓰레기 매립장이랑 뭐 가까우니, 뭐 트럭이 많니, 뭐 물류 창고가 있느니,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. 안녕하십니까. 검단 신도시가 지금 분양권이 조금 약세잖아요. 이거는 뭐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뭐 검단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인 분위기가 그렇죠. 지금 거래가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지금 급매물도 잘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뭐 없어요. 거의 뭐 작년에 대비해서 뭐 기사에서는 막 10분의 1까지도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닙니다.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나올 수 없는 거래량이기 때문에. 일단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싸든 비싸든 내놓는다고 해도 안 나갑니다. 그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. 예?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, 그리고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, 금리가 비싸서 지금 집을 안 사도 괜찮을 것 같다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검단 신도시가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는 그래도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. 왜 그 동네가 그러냐.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안티가 더 늘어난 느낌? 아무튼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매수 문의자랑 제가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.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.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막 8천도 있고 1억도 있더라. 근데 자기는 더 낮게 구매를 하고 싶다.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,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 중엔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리죠. 근데 이게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게 왜 그런 거냐고. 그럼 거기 가가지고 왜 그런지 한번 문의를 해보셔라. 저한테 이제 왜 너는 왜 매도자 편에서만 얘기를 하느냐. 그러니까 저는 매도자 편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, 사장님이 원하시는 금액이 저희 갖고 있는 게 없고, 또 두 번째는 요거를 조절해 달라고 하신다 그러면 현실성 있는 가격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,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 가격을 저희가 매도인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 가격을 얘기를 할 수도 없다.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다 정해놨는데 그거를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뭐 얼마에 된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랑 말하는 거랑 갭이 너무 크다,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 가격이 아니면 안 사겠대요.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, 맞죠? 그럼 못 산다고. 그러면 그 가격에 맞는 매물을 찾아라. 근데 이 아파트에는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자기는 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믿음이 있대요. 그럼 기다리시면 되잖아요, 맞죠? 그럼 기다리시라고. 기다리셔서 나오면 구매를 하셔라,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왜 매도자 편에 들면서 뭐 매도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. 이거는 매도자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.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. 그러면 입장을 바꾸면 내가 그 입장이면 이 가격에 줄 수 있고, 이 가격에 전세를 뺄 수 있고, 이 가격에 뭐 다 가능한지 그걸 생각해 보셔라.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물론 거기에 받아주는 매도인들도 계시긴 한데,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, 또 전세를 구하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. 듣고 보니 그러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아니 내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면 내게 아니면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는 거고, 그 가격에 오면. 그 가격에 안 오면 구매를 못 하시는 거죠, 맞죠?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저한테 막 뭐 매도자 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. 예전에는 이런 말도 했었어요. 막 다 투기꾼이고 막 그렇다. 아니 그 아파트 미분양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, 그게 모르겠어요. 일단 다른 사람들 눈에는 봤을 때는 투기꾼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. 근데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미분양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. 공포에 들어가시는 것도 그분들의 선택인 거고, 만약에 시세가 올랐다고 하면 그것도 누리는 것도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복이 될 수 있지만, 폭락하는 것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운명도 있어요. 그거 갖고 다 뭐 투기꾼이니 뭐니, 검단 신도시가 뭐 쓰레기 매립장이랑 뭐 가까우니, 뭐 트럭이 많니, 뭐 물류 창고가 있느니,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 놓고서는 그 자리를 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싸면은 주시려고. 그래 놓고 자기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,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거든요, 저희가 볼 땐.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대출이 나오신다면, 그리고 현금이 가용 가능한 현금이 여유롭게 있다면 지금 검단 신도시 사는 것도 저는 기회라고 봐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더 떨어지면은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, 대기자가, 저희가 싼 가격에 주시려고 하시는 대기자들만 저희가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. 손님들은 다 틀려요. 그러신 분들도 왔었고, 젊은 분들이 특히 많았었고요. 그리고
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그 이제 주로 어떤 분들한테 문의가 오냐면 이 근방 있잖아요. 완정 쪽 사시는 분이나 저 원남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, 이 근처에서 한 10년 이상 사셨던 분들, 그분들께서 이제 문의가 와요.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. 이 동네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고, 그리고 이 동네가 이렇게 오를 이유도 없다. 그러니까 나는 이 가격에만 사겠다.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. 신도시가 시세를 이끄는 거고, 신도시가 폭락하면 구도심도 폭락한다. 거긴 동의를 하세요. 근데 자기는 이 가격에는 인정을 못 하겠대요. 그러면 인정을 못하면 인정이 될 때 그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, 두 번째는 이 검단 신도시 사시면서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, 이 가격을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계신데, 제가 이제 마곡 살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. 무슨 마곡 그딴 그 강서구 그 서울 끝자락 동네가 무슨 8억이냐고. 그 당시 8억이었거든요 34평이. 무슨 8억이냐고,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, 뭐 분양가에 2배가 올랐니, 막 그런 소리를 하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대장단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구축이었거든요. 구축. 거기 아무튼 구축이 있었는데 거기가 대장이었어요, 강서구에서. 근데 이제 대장이 역전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,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제 신축이랑, 그리고 또 이제 입지도 중요하지만, 뭐 임대 아파트랑 섞여 있어가지고 뭐 소셜 믹스니 그런 게, 솔직히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더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고,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했었고, 결국에 이제 신축이, 동네 이제 신축이 입지가 좀 괜찮은 데 들어오면, 그리고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. 이제 그걸 과거부터 그게 보였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고, 그렇게 이제 뭐 가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니 나는 요 가격 아니면 안 사겠다. 뭐 물론 그럴 수 있죠. 뭐 매수 마음이니까요. 근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, 미분양이 났고,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왜 굳이 살려고 하는지, 그리고 살려고 문의가 왜 오는지, 그리고 왜 부동산까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면서까지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가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왜 하시는지, 그거는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죠. 오를 것 같거든요, 사놓으면. 맞잖아요. 그래 놓고선 본인들이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분명 있어요.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살기가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, 초중고가 다 있으니까 장기적인 거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이제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분들이 뭐 어떤 목적으로 사시려고 하시는지 딱 그렇게 이제 파악이 돼요. 뭐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, 지금 내가 이걸 사면은 전세 얼마에 나가겠냐, 내가 이거 사면 이 정도 가격에 전세 놓을 건데 지금 손님이 좀 있냐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. 그럼 누가 투기꾼인 거예요 도대체?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결국엔 오를 거 이제 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제 실거주 목적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 다 오를 거 알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. 그리고 오를 거를 알고 들어오시는 거니까 보면 지금 가격은 인정을 못 하지만 내가 사면은 올라야 된다,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인정 못 해. 하지만 난 싸게 사고 싶어. 그러면 주셨으면 되잖아요. 그렇게 얘기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요. 아니 그러면 사장님 미분양 났을 때 줬지 왜 굳이 이거를 그렇게 찾으시냐고. 이제 그 사장님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. 그때는 주실 엄두를 못 냈다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,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. 지금 등기침 매물이랑 그리고 분양권이랑 가격이 달라요. 시세가 지금 등기침 매물들 같은 경우에 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시세가 좀 다릅니다. 분양권이랑 완전 달라요. 그러니까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딱 눈앞에 보이잖아요. 그게 지금 딱 내가 봐도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이 가격은 인정하고 싶지 않대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거 뭐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맞죠? 그리고 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. 폭등기 때는 막 계속 올라가면 막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이에요. 그러면 한 9억 5천에 줄 수 없냐? 그러면은 안 판다. 그래 버리잖아요. 그러면은 10억에 사는 사람들이 10억에 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살 사람들은 또 막 사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 10억에 살 걸 또 이러거든요. 근데 지금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. 그러면 8천만 원이 만약에 시세예요? 그러면은 5천만 원, 3천만 원짜리 찾아요. 또 3천만 원 가잖아요? 그럼 무피나 뭐 아니면은 1천만 원, 아니면은 마피 이렇게 찾겠죠.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실 분들이나 뭐 들어가는 거지, 하락기라고 믿고 내년까지도 계속 폭락을 할 거다,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히 기회는 온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돼요. 왜 굳이 검달 와가지고 그거 사시려고 하시는지
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안 오면 되잖아요. 그리고 기다리면 되잖아요. 근데 지금 살려고 해. 지금 검단 신도시 계속 분양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분양가하고 확장비, 옵션비 다 합했을 때 가격이랑 지금 프리미엄 나오는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세요. 어떤 게 더 싼지. 만약에 이쪽이 딱 비교를 했을 때 그쪽 분양가하고 이쪽 프리미엄 붙인 가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 프리미엄 붙였는데도 이 가격이 더 싸다, 1단계가. 그러면 저라면 1단계 삽니다. 아니,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경쟁률이 여기가 막 지금 옛날처럼 막 미분양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검단 신도시가. 경쟁률도 지금 괜찮단 말이에요. 이 분위기 안 좋다는 시기에도 경쟁률도 괜찮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나는 이 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런 가격이 나오면,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사셔야죠. 뭐 방법이 있나요?